처음 장면만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부모는 서로를 칭찬하고 애정을 표현하며 첫째 딸과 함께 웃으며 식사를 합니다. 이 정도면 평범하고 화목한 가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둘째 딸이 등장하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정적이 흐르고 가족 모두가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워지고 방금 전까지의 분위기는 바로 사라집니다. 실제로 가족은 둘째 딸의 반응을 두려워하며 대화조차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엄마는 단순히 밥을 먹겠냐고 물었을 뿐인데 딸은 왜 이제 와서 챙기냐며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언니와도 관계가 좋지 않아. 마주치기만 하면 싸움이 벌어지고 대화를 시도하려 해도 거부합니다. 상황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니를 향한 폭력까지 이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촬영 이틀 전에는 경찰까지 출동해 경고를 줄 정도로 이미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둘째 딸이 문제라고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건 겉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그 이전에 있습니다. 둘째 딸은 과거 직장에서 성추행과 성폭력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가족이었고 특히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내 행동이 똑바로였으면 그런 일 없었을 것이다. 이 한마디로 딸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가장 위로받아야 할 순간에 책임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깊은 상처로 남는 순간입니다. 그 이후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아버지는 딸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정신적인 문제로 판단합니다. 경계성 성격 장애라고 단정하고 강제 입원을 이야기합니다. 딸의 행동을 기록하기 위해 CCTV와 녹음까지 사용합니다. 상황을 해결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를 통제하려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사이에서 딸은 점점 더 고립됩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아버지는 음악 활동을 하러 나가고 어머니는 골프를 치러 다닙니다. 딸의 시간은 멈춰 있는데 주변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 과정에서 딸은 가족보다 각자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감정은 배신감과 고립감으로 쌓이고 결국 공격적인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가족을 향한 폭언과 폭력, 극단적인 표현까지 이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그 신호를 문제로만 받아들입니다. 상담사조차 딸의 상태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상담을 포기할 정도로 상황은 악화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버티는 관계입니다. 전문가의 진단은 분명합니다.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고통이 쌓인 상태입니다. 폭력은 분명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원인을 외면한 채 행동만 통제하려 하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드러난 핵심은 하나입니다. 공감입니다. 누군가 가장 힘든 순간에 그 고통을 인정받지 못하면 그 관계는 쉽게 무너집니다. 문제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반응과 말 한마디가 쌓여 결국 지금의 상황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